이번 시간에는 가솔린 기관, 흡기 장치, 전자제어 시스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전 속도 제어 액추에이터. 공회전 속도 제어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스로틀 바디에 장착되어 있고요. 이 액추에이터는 스로틀 밸브가 닫혀 있을 때 스로틀 밸브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 되는 흡입 공기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스로틀 밸브가 있죠. 스로틀 바디에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스로틀 밸브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킨다든지 헤드라이트를 킨다든지 이렇게 부하가 증가되게 되면 엔진의 출력이 힘이 딸려요. 그러면 이제 엔진을 공기를 더 넣어줘서 출력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스로틀을 악셀 페달을 밟아야지만 이 스로틀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악셀 페달 밟지 않아도 이 ECU가 ISC 밸브를 조정해서 여기 이제 밸브를 여닫고 해서 좀 더 열어주면 공기가 이렇게 스로틀을 거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에서 공기량을 스로틀이 열리지 않아도 공기량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장치, 이게 이제 ISC 또는 ISCA 밸브고요. 이게 이제 공회전 속도가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되게, 우리 에어컨을 켜게 되면 RPM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진이 부들부들 떨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ISC가 공기량을 제어해서 항상 일정한 RPM을 원하는 규정된 RPM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해 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엔진의 어떤 실린더가 하나 죽었다든지 그래서 출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도 ISC 밸브를 열어서 엔진 RPM은 항상 일정하게 뭐 650 또는 800 규정된 RPM으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ISC 밸브입니다. 그 공회전 시에는 다양한 엔진 조건에 맞춰서 공회전 RPM을 맞춰주기 위해서 바이패스되는 공기량을 PCM 또는 ECM의 신호를 기준으로 닫힘 코일과 열린 코일을 제어해서 PWM 방식으로 흡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 안에는 보면 닫힘 밸브, 열린 밸브가 있어요. 닫힌 코일과 열린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닫힌 코일 쪽에 전기를 주게 되면 닫히고 열린 코일 쪽에 전기를 주면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PWM 방식이라는 듀티 제어죠. 듀티 제어로 해서 흡입 공기량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커넥터가 세 핀으로 되어 있네요. 세 핀으로 되어 있고 이게 열림 제어, 닫힘 제어, 여기 이제 입력 전원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가 이쪽으로 주면 열림, 이쪽으로 하면 닫힘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열림 코일 쪽, 1번과 2번, 2번과 3번은 닫힘 코일 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ISC는 우리가 그 저항으로도 측정할 수 있고요, 점검할 수 있고 파형으로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점검 방법, 커넥터를 분리해서 저항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1번과 2번 사이에 열린 코일 저항을 측정할 수 있고, 닫힌 코일은 2번과 3번 사이에 코일로 저항을 측정해서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파형을 보여주는 거고요. 열림 코일과 닫힌 코일의 파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열림 코일을 측정한 것이라면 여기 그 떨어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한 사이클 이렇게 되는 게 한 사이클이죠, 그죠? 또 이제 한 사이클 반복된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자 이렇게 그 떨어진 구간, 요 구간이 열림 코일이 작동되는 구간이에요. 열림 코일이 닫힌 여기는 닫힌 코일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요 구간, 떨어지는 구간이 열린 코일, 닫힌 코일을 측정하게 되면 닫힌 코일은 여기가 닫힌 코일이 작동되는 구간을 보입니다. 작동되는 구간이 0볼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 작동되는 구간이 아니라 0볼트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 작동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채널 2, 여기 채널 2가 여기 32% 되어 있네요. 여기 채널 2고 여기 채널 1인가 봐요. 옆으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채널 2, 채널 1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채널 1, 채널 2. 그죠? 그래서 채널 2가 여기로 볼 수 있는 거고, 채널 1은 이쪽에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채널 그 2에 여기 있는 구간을 보면 여기 구간이 마이너스 2t가 32% 정도 나오죠. 우리가 그 저항값을 볼 때는 닫힌 코일 저항은
약 규정값이 약 14.6에서 16.2 오hm 정도 되고, 열린 코일의 저항은 약 11.1에서 12.7. 열린 코일의 저항이 좀 더 작네요. 그죠? 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열린 코일의 듀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열린 코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데, 듀티가 증가될수록 공기유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공회전 시에 정상적인 엔진 처음에 출고될 때는 공회전 시에 약 30%쯤 돼요. 듀티가 30%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이고, 듀티 값이 증가됐다, 이런 값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듀티가 원래 30% 정도 돼야 되는데 70 정도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는 지금 엔진이 그러니까 에어컨도 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인데, 아무것도 켜지 않고 그냥 공회전 시인데 듀티값 70%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공기를 많이 넣어줘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엔진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엔진이 출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ISC를 더 많이 열어가지고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값이 이렇게 높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찾아야 돼요. 반대로 값이 30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듀티가 15% 정도로 떨어졌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까요? 듀티 값이 30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 이거는 지금 보면 공기가, 원하지 않는 공기가 어디로 막 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즉 게스켓이라든가 아니면 스로틀을 지난 다음에 어떤 뭐 파이프 쪽에, 흡기 쪽에 호스가 찢어져 가지고 공기가 새 들어가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듀티를 줄여줍니다. 공기를 줄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듀티 값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엔진 상태가 어떤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센서입니다. 자, 다음은 전자제어 스로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제 ETC라고 얘기하는데, 일렉트로닉 스로틀 컨트롤 시스템. 자, ETC는 전자제어식 스로틀 컨트롤 밸브예요. ETC는 모터와 스로틀 바디, 스로틀 포지션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원래 스로틀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나요? 기존의 스로틀 밸브는 악셀 페달과 와이어 케이블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셀 페달을 밟으면 악셀 페달에서 그 와이어가 연결돼서 스로틀을 이렇게 여닫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악셀 페달 옆에 이렇게 엑셀 포지션 센서가 있는 거죠. 엑셀 포지션 센서가 있어서 엑셀을 밟게 되면 이게 ECU 들어가고, ECU가 여기 ETC에 있는 모터를 움직여서 스로틀을 여닫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여기서 밟는 속도와 이 움직이는 속도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블이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케이블의 어떤 잘못된 그런 문제도 줄일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ETC는 전자 제어식 스로틀 컨트롤 밸브다 이렇게 하는 거고, 모터와 스로틀 바디, 스로틀 포지션 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TC는 전자식 엑셀 페달 포지션 센서의 출력 값을 PCM이 받아서 ETC 모터를 이용해서 스로틀 밸브를 원하는 만큼 개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ETC 시스템이 좋은 점은 별도의 장치 없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크루즈 컨트롤이 뭔지 알죠? 우리가 이제 차가 100km로 가고 있으면 내가 세팅을 100km로 크루즈 컨트롤을 하게 되면 악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 항상 100km로 가는 거야, 속도가. 어떻게? 얘가 ECM이 그걸 기억해서 이 모터를 제어해서 언덕을 만나면 스로틀을 좀 더 열어주고, 내리막길이면 스로틀을 좀 닫아주고, 그래서 항상 일정한 100km 속도로 차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크루즈 장치가 없어도 이 ETC 가지고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ETC 차는 전부 다 크루즈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AP가 엑셀 포지션 센서가 두 개예요. 1, 2. 왜 두 개일까요? 우리가 악셀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밟은 줄 알고 이걸 열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뭐 급출발, 뭐 이런 가속, 급가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센서를 이용해서 이 약속된 그 입력값이 들어올 때만 이 ETC 스로틀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 포지션 센서를 두 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엑셀 포지션 센서는 이렇게 엑셀 페달 끝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이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돼 있고, 출력값을 보게 되면 이 1, 2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엑셀 페달이 1과 2가 증가되는데 엑셀 센서 2의 출력은 센서 1 출력에 딱 반값이 나와야 돼. 딱 반값이. 여기가 4V가 나오면 여기 2V. 여기가 3V 나오면 뭐 2.5V 나오면 여기 1.25V. 이렇게 딱 반이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악셀 페달 신호가 들어왔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이렇게 딱 반씩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페달 스트로크가 커지게 되면 전압값이 증가되는데 그 출력값은 딱 이 센서 1의 반값이 센서 2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전자제어 스로틀 시스템, ETC 출력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출력값은 여기도 보니까 ETC에서는 출력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TPS1, TPS2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TPS1하고 TPS2는 어떻게 돼요? 값이 거꾸로 나와요. 거꾸로. TPS가 여기가 그 10% 열렸을 때 여기는 90%로 표시되고 전압값은 여기가 그 뭐예요? 한 뭐 0.5V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한 4.5V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출력값이 반대로 나옵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는 1과 2가 50%로 나오고 이거는 TP에서 반대로 두 개 나와서 이제 서로 어떤 그 잘못된 노이즈에 의한 출력값, 출력 신호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로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시스템이 고장이 나게 되면 스로틀 밸브로 7도가 되게끔 고정을 시켜줍니다. 스로틀 모터 고장나면 스로틀 밸브가 7도로 고정되는 거예요. 열려있는 정도가. 그래서 7도가 열리면 약간 조금 열린 거죠. 그래서 엔진이 여기 보면 7도 고정 시 엔진 회전수는 1500rpm으로 제한되고 차속은 40에서 50km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차가 그냥 살살살 기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비 공정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페일 세이프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TPS가 1이 고장나게 되면 TPS2로 신호를 대체하고 TPS2가 고장나면 TPS1으로 신호를 대체한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고정시키는 거야. 이렇게 스로틀 밸브를 고정시키고 1500rpm 차속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APS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CVVT. 어떤 차에 보면 이렇게 CVVT라고 차 뒤에 이렇게 써붙여 놓고 다니는 게 있죠. 이거는 뭘까요? CVVT는 Continuous Variable Valve System. 즉, 연속적으로 밸브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밸브 시스템은 뭐냐면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열리는 시간을 바꿔주는 그런 장치.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바꿔주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CVVT라고 하는데 PCM 또는 ECM의 신호를 받아서 강제적으로 캠샤프트를 돌려줍니다. 돌려서 밸브 오버랩을 변경시켜주고 그래서 밸브 개폐 타이밍과 밸브 열리고 닫히는 시간 그리고 그것과 엔진 내부의 EGR량을 필요에 따라 제어해주는 장치. EGR이 뭔지 알죠? 배기가스 재순환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밸브가 여닫히는 정도를 조정해주면 그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가거나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EGR도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CVVT가 여기 있고요. 여기 CVVT 그 오일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돌리려면 굉장히 힘든데 오일 압력으로 이 캠샤프트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엔진 오일 압력에 의해 작동되고 배기가스 저감 또는 공회전 속도 안정, 연비 향상, 저속 토크 향상, 고속 출력 향상 이런 효과가 있대요. 뭐 좋은 거 다 들어있네요. 그죠? CVVT에 오일 컨트롤 밸브, 우리가 OCV라고 하는데 오일 컨트롤 밸브로부터 오일을 공급받아서 캠축을 엔진 회전 방향으로 돌려주고 또는 엔진 회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밸브 개폐 시간을 돌려주는 거죠. 엔진 회전 방향으로 캠을 돌려주게 되면 흡기 밸브가 더 빨리 열리고 배기 밸브는 늦게 닫히고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흡기가 늦게 열리고 배기는 빨리 열리고 이렇게 된대요.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 뭐죠? 아까 이제 밸브 오버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4사이클 엔진에서 배기 행정이 끝나고 흡입 행정이 시작된 산소점 부분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기간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시간을 밸브 오버랩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엔진이 한 사이클을 이루려면 720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이제 피스톤이 TDC 상수점에서 폭발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죠. 폭발, 학사점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면서 배기, 내려가면서 흡입, 그리고 올라가면서 압축, 그다음에 폭발 이렇게 또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사이클입니다. 한 사이클. 이게 흡입 상수점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한 바퀴 도니까 360도죠. 또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면 한 바퀴 도니까 720도. 그러니까 크랭크 축이 두 바퀴 돌아야 엔진이 한 사이클이 이루는 거예요. 이 폭발, 배기, 흡입, 압축 이렇게 4사이클로 되어 있고요. 자, 배기 밸브는 언제 열릴까요? 배기 밸브는 여기 이때부터 열려요. 이때부터 열리는 게 아니라 폭발 말기에 이그저스트 밸브 오픈 이런 뜻이에요. EVO는 이그저스트 밸브 오픈. 근데 언제 닫힐까요? 이거는 배기 밸브 지나서 흡기 밸브 열릴 때 이쯤에 TDC 지난 다음에 이때쯤에 EVC가 열려요. 왜? 충분히 배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열어주고 나중에 닫아주는 거죠. 배기 밸브를. 흡기 밸브 언제 열어줘요? 이때부터 흡기 밸브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흡입 좀 배기 말기에 이때부터 열어줘요. 인테이크 밸브 오픈. 그 다음에 닫아주는 건 자, 흡입이 쭉 되죠. 압축이 되는데 압축 초기에 흡기 밸브를 닫아줍니다. 그래서 인테이크 밸브 클로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구간은 인테이크 밸브와 배기 밸브가 다 열려 있죠. 요 구간. 요만큼. 360도라는 게 아니라 요만큼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밸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 다 열려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다 이런 얘기죠. 밸브 오버랩. 자, 밸브 오버랩을 두는 이유는 뭐라고요? 배기 밸브는 잘 빠져나가게 하고 흡기 밸브는 잘 들어오게 하고 그렇기 위해서 밸브 오버랩을 두게 됩니다. 근데 그 밸브 오버랩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충진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밸브 오버랩은 저속에서는 크게 하고 고속에서는 작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밸브 오버랩이 저속에서는 공기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밸브 오버랩을 좀 크게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고속에서는 이걸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온 공기가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이걸 작게, 밸브 오버랩을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속에서는 크게 하고 이건 작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캠샤프트를 돌려줘가지고 흡기, 배기, 밸브 열리는 닫히는 시간을 조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CVVT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